이게 어제 올랐거든요. 오늘 지금 1.5% 오르고 있는데 어제 7.4% 올랐거든요. 일단 원장님 주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 거요? 오시아홀딩스는 65,000원에 사서 한 107,000원까지 3% 정도? OCI 홀딩스가 정확히 어떤... 얘가 이제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예요. 태양광 사업에서 이제 메탈 실리콘이 이제 원재료고, 일단 메탈 실리콘을 이제 수입을 해서 요거를 잘라서 웨이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셀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태양광은 이미 사실 중국이 다 점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90%는 중국산이고, 웨이퍼는 96%가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중국 걸 안 쓰고는 사실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사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필요한 상업이잖아요. 너무 중국산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은 이제 미국에서 못 쓰게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랬더니만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가 2년 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이제 한 게 이제 미국도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을 좀 만든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데가 조지아에 3조를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었어요. 태양광 회사인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양광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케미칼은 폴리실리콘 말고 웨이퍼부터 셀 모듈 설치까지 다 하는 거고, 오시아 홀딩스는 폴리실리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필요한 폴리실리콘이 1년에 한 1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3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27년까지 5만 6천 톤으로 증설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양이 한 10만 톤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오시아 홀딩스랑 그다음에 독일의 바커랑 미국의 햄록, 이렇게 3개 회사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5천 톤 생산하고 나머지를 이제 햄록하고 바커에서 이제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중국산도 조금 섞여 있었었죠.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산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하반기부터 중국산을 못 쓰니까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재고량을 많이 쌓아뒀어요. 미국 태양광 회사들이.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소진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하반기는 폴리실리콘 회사들이 사업이 안 좋았죠.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물량을 다 땡겨갔으니까. 그래서 작년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올 1분기까지도 지금 안 좋았어요. 올 7월부터 다시 가동을 조금 시작하면서 이제 가동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냐면 태양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1년에 양이 한 5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폴리실리콘을 환산하면 10만 톤 정도 되는 건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AI로 인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한단 말이에요.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는데 한 2년 반이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한 6개월이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년까지는 그런 이유로 아마 태양광 설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최대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오시아이 홀딩스, 하나케미칼일 것 같아요. 오시아 홀딩스는 폴리실리콘 생산, 하나케미칼은 이제 그 뒷단, 웨이퍼부터 셀 모듈, 완성품까지 다 일관화해서 만들어놨어요, 하나케미칼이. 그래서 이제부터 한 2년간은 괜찮을 것 같다. 그 뒤는 또 모르겠어요. 보조금 폐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다음 정권이 만약 민주당이 된다,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2년간은 일감은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태양광 산업 우리 정부에서 이제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도 어차피 우리 얘밖에 없고. 얘밖에 없어요? OCI밖에?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는 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만들면 다 얘네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설치는 하나케미칼에서 하겠지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오시아 홀딩스, 하나케미칼. 그래서 하나케미칼도 지금 적자가 엄청 심하지만, 이제 태양광 산업 좋아지면은 수혜는 하나케미칼 더 볼 수도 있어요. 이제 5, 6월에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태양광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아예 가동도 멈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3분기가 좋아지는 게 7월부터 이제 가동을 조금 시작을 했고, 미국 셀 모듈 업체들 재고 수준이 원래는 이제 보통 한두 달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1, 2주 정도밖에 지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는 다 당연히 폴리실리콘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웨이퍼를 수입을 하거든요. 그 미국 회사들이 96%가 중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웨이퍼는 사실 어쩔 수 없다, 미국도.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을 중국 걸 썼느냐 비중국산을 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비중국산을 썼다는 걸 증명을 해서 그 웨이퍼를 수입을 해갈 거고, 7월부터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국 태양광 전력시장 동향을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는 태양광이 제일 빠르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LCOE가 뭐냐면 이제 그 메가와트당 발전 단가가 얼마냐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게스터빈보다도 더 싸요. 게스가 이제 43불인데 우리 39.6불이잖아요. 석탄이 151불이니까 사실 우리 발전 단가가 엄청 떨어져
떨어진 게 보이고요. 갈수록 더 떨어질 거고 LCOE가 태양광 시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폴리실콘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7월까지 수입을 안 하니까 빠졌다가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새 OCI 홀딩스가 주가 반등한 것도 이제 폴리실콘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비중국산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질 것 같다. 지금부터 막 급격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이고요. 이거 갖고 투자를 하라 이건 아니고 태양광 이런 소재들도 반도체처럼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태양광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산이 너무 싸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 걸 안 쓸 거라는 가정하에 가장 수혜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OCI 홀딩스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뉴스도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를 구글에서 우주에다가 짓겠다. 데이터 센터 냉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운영비가 5%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력을 태양광으로 해요.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으니까. 계속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시험 발사만 할 건데 해서 만약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태양광 우주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테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비테크 회사들이. 그러면은 그걸 다 하려면은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회사인 OCI 홀딩스하고 하나케미칼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하나케미칼은 미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도 없어요. 예. 근데 그 하나케미칼에서 폴리실리콘은 이제 OCI 홀딩스 걸 쓰기로 장기 계약을 맺었어. 물론 가정이 좀 들어가지만 만약에 진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태양광 시장이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케미컬을 미국에다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OCI는 왜 안 짓는 거예요? 폴리실리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가 같은 게 전기료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거기는 그냥 발전소 옆에 공장을 지어요. 폴리실리콘 공장. 그러니까 엄청 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군산에 OCI 홀딩스 공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가 많이 올랐어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30년 장기 계약 맺어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소 바로 옆에다 지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원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는 전기료가 아직 높잖아요. 게다가 또 지금 전기가 더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비중국산으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그 전기값을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보자면 OCI 홀딩스가 다른 비중국 회사들부터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이제 군산에 있는 공장은 그래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높아도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거든요. 독일의 바커 같은 경우도 태양광보다는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아무래도 경쟁이 지금 OCI 홀딩스가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되고 사실 밤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이 뭐 메인이 아니고 보조가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장치가 요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다 NCM으로 했어요. 왜냐면 전기차용으로 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NCM 방식으로 더 장거리를 갈 수 있게끔 했는데 NCM은 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FP가 훨씬 더 단가가 낮아요. 그 대신 이제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가는데 그 ESS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크게 만들어도 되니까요.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ESS는 LFP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빠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FP 방식을 개발을 했고 내년도 양산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ESS 시장을 BYD가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고 BYD가 그 자동차 BYD 말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배터리 기술이 있으니까 ESS 시장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은 아무래도 안 쓸 거 아니에요. ESS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빠르니까 태양광은 앞으로는 ESS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낮에 생산해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래서 ESS 시장도 지금 미국에서 엄청 커지고 있고 거기서 우리 한국 회사들이 정말 많은 포션을 좀 가져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광 말고 주목할 만한 게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있죠. 보통 해상 풍력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다가 근데 이제 트럼프가 풍력이랑 재생에는 싫어하잖아요. 보조금 폐지하는 바람에 풍력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상 풍력이랑 태양광은 계속 해야죠. 원전도 물론 뭐 계속 커지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사실 뭐 원전은 또 그만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저도 원전은 되게 좋게 보지만 나쁘다니 절대 아니라 되게 좋게 보지만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그 재앙이 너무 크니까 물론 뭐 원전을 무조건 배격하자 이건 아니지만 원전만 갖고 할 수는 없다. 김규식 변호사님이랑 촬영했을 때 한전 추천했었다가 잠깐 꺾여가지고 약간 악플 아닌 악플을 좀 받았었잖아요. 악플 많이 받았어요. 아예
그 정도면 뭐. 한전도 사실 계속 괜찮다고 오늘 빠졌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조를 줘야 되고 2,400 로열티를 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로열티 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랑 협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뭐 더 조금 주면 더 좋겠지만, 제가 뉴스를 잘 읽어보니까 그 뉴스는 제목은 막 1조를 주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1조에 해야 된다. 물론 뭐 그거를 걔네가 싸게 주지 않겠죠. 비싸게 줄 테니까 거기서 마진을 남겨먹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야 너 원전으로 돈 버는 거 나 나눠줘 이 개념이지, 뭐 우리가 앞으로 수주를 못 할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중국보다도 더 싸게 만들어요 원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랑 나눠 먹자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웨스팅하우스랑 뭐 미국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걸 주더라도 계속 운영하면서 또 버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것도 수혜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뭐 또 그것 말고도 뭐 체코에 이제 지었는데 이제 공사 단가가 예상보다 올라가가지고 한수원이 잘못했나 뭐 한전이 잘못했나 뭐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아직 수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수출이 계속 수주를 받고 수출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그런 일도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전도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뉴스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해외 수출을 안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8조에서 9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20조가 좀 넘는데 올해 만약 8조가 이익이 나면 거기서 35% 배당 성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3점 몇 조를 배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2조가 안 되니까 사실 배당 수익률도 10%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10%가 만약에 넘는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서, 물론 이제 뭐 한전이 막 단기간에 막 2배, 3배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전기값을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못 낮춘다고 가정하면 괜찮고, 앞으로 또 원전 수주도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가정하면 단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좋을 것 같다. 다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원장님 어차피 또 길게 보고 하시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네. 그리고 오시아 홀딩스도 뭐 소개하려는 목적이고, 제가 하나케미칼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솔루션도 사실 지금 역사적 고점 대비 지금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태양광 산업이 좀 미국에서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많이 적자라서요. 충분히 한때 막 1조, 2조 이렇게 이익을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만 턴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다. 네. 미국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꼭 성공하기를, 그렇게 돼야 우리 인류한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 생산하려면은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만약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AI 발전도 더 빨라질 거고 우리 인류에서 좋은 거니까 꼭 성공해가지고 인류도 좋아지고 오시아 홀딩스나 하나솔루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